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3만 불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제 3만 불이 깨진 이후로 반등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재차 3만 불을 깨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루나의 USDT가 1달러 패깅을 회복을 못하고 현재 가격이 1달러가 아닌 0.79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좀 빨리 떨쳐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이 3만 불 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밤까지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 9시쯤에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를 발표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폭 반등을 해가지고 거의 한 1% 가까운 상승을 보였어요. 다우존스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0.26이니까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어서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멈춘 것 같은데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제 CPI 결과에 따라서 예상치는 그래도 정점을 찍고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온다면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오늘 9시를 한번 지켜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어젯밤에는 반등을 해서 32,000불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다시 재차 빠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한 3800달러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어제 반등을 했을 때는 거의 700원이 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빠져서 680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도 어제 반등을 했을 때만 해도 거의 한 164원 정도까지도 갔었네요. 근데 다시 재차 빠지고 현재는 140원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다른 코인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근데 갈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게임 출시도 이제 속속 들려오고 있고 또 6월에 갈라버스라는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대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보면은 어제는 익스트림 피어에 10포인트 정도로 정말 극단의 공포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림 피어이지만 포인트는 한 2포인트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2만 불을 넘어서 이제 17,000달러까지도 후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부근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기술 패턴이 17,000달러로의 후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이렇게 분석가가 말했다고 해요. 또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이 난다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18년도에 그때 이제 버블을 찍고 하락을 거의 1년 넘게 했었잖아요. 그때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018년도 고점을 찍고 1년 내내 이렇게 내려온 상황인데 정말 이 하락장일 때는 올라가는 날보다 이 떨어지는 날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까지 이 코인의 투자를 6년째 해오고 있지만 매일매일로 봤을 때 이 상승하는 날보다 하락하는 날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하락장에는 더 그런 것이 크게 느껴져 가지고 그렇게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2018년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짧게 상승을 한 다음에 또 길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또 짧은 상승을 보이고 다시 또 한번 이렇게 길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짧은 기간 동안 상승을 하고 또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리고 또 짧게 상승을 한 다음에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쭉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삼각수렴 안에 이렇게 큰 삼각수렴 안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 삼각수렴 끝에서 어떻게 됐냐면 2018년 넘어가고 2019년도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더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거의 끝자락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에 하락을 보여서 거의 한 4,000달러 선까지 3,000달러 선까지도 떨어져 가지고 한 몇 달간에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해 가지고 10,000달러도 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코로나 빔을 맞아서 뚝 떨어졌다가 코로나 빔 이후로 이렇게 2만 불, 3만 불을 넘어서 6만 불까지 도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기 위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해가 하락장이 된다면 지금 당장 이 17,000달러로 떨어지는 뭐 그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지난 패턴처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희망을 줬다가 또 크게 빼고 또 희망을 줬다가 또 크게 빼는 뭐 이런 패턴으로 하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17,000달러까지 빠질까? 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채굴 비용 어떻게 보면 생산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비트코인이 17,00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원가법으로 본다면 과연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빠질 수 있을까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비트코인에 반감기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감기마다 채굴량이 반감되고,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들고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4년마다 반감기가 도래한다고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2140년까지 채굴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가 근데 조금 잘못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2022년이잖아요. 그럼 여기인데 현재 채굴되는 개수가 6.25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기간이 이 6.25개가 채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4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반으로 계속 줄어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현재 반감기는 세 번째 이제 반감기고 1회 채굴되는 양이 6.25개, 그러니까 대략 6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중에서 현재까지 거의 한 1900개가 채굴이 됐고 현재 남은 비트코인 물량은 이제 200만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총 채굴된 비율이 90%가 넘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5월 8일 날 나온 기사인데 비트코인이 또 이번 세 번째 반감기에 절반이 지나서 2024년 5월부터는 3.125개로 비트코인의 채굴되는 개수가 이렇게 감소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양은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1회당 6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해시레이트라는 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채굴되는 양은 6개로 딱 정해져 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하니까 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해시레이트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는 이 채굴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채굴자 한 명당 이 채굴 원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트코인 총량의 채굴 원가도 점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려면 내가 채굴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의 채굴 원가보다 높아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계속 채굴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몰릴수록 이 채굴 난이도는 올라가면서 또 그만큼 더 많은 생산 원가가 필요가 되니까 이 가격도 이렇게 상승이 된 거예요. 이 블로그가 좀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 방구석 코난에 지식사전 해가지고 이 해시레이트 비트코인 시세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잠깐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채굴 수익은 비트코인 가격에서 채굴 원가, 전기료, 채굴기 가격, 인건비, 채굴 난이도 등을 빼면 나온다. 여기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원가보다는 훨씬 탄력적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대한 전망이 커질수록 해시레이트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대한 전망이 커질수록 해시레이트는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해시레이트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게 이 해시레이트를 계속 보여주는 건데, 최근에 지금 가격 하락이 있었지만 뭐 해시레이트가 뭐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현재 이렇게 가격이 폭락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현재 시점에 이 해시레이트가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채굴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비용, 채굴 원가를 알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정말 순수한 이 시세가 아닌 원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의 손익분기점인 가격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그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5월 2일 날 제가 매일 보는 신문에서 이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실적 공시도 없는데 비트코인 적정 가치 계산이 가능할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빗에서 가격 측정법 6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원가 접근법이에요. 보시면 원가 접근법은 암호화폐가 힘을 받지 못하는 현 장세에 좀 더 적합하다는 평가다. 궁극적으로 모든 가격이 원가 수준에 회귀한다는 애덤 스미스의 생산비용 이론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기료나 해시레이트 등 원가를 고려한 생산 비용은 29,777달러다. 보고서도 하락장에서 일종의 하방을 찾는 지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원가를 고려한 생산 비용이 29,777달러라고 해요. 우연이겠지만 이번에 떨어졌었던 가격이 지금 29,700달러를 찍고선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딱 이 비트코인의 생산 원가인 가격을 찍고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전기료를 써가면서 채굴을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29,777달러이라는 건데, 현재 거의 그 가격대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는 그 가격을 터치하고 반등을 또 했고요. 그러니까는 이 비트코인의 원가법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가격은 이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 원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블로그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면서 가격이 먼저일까 해시레이트가 먼저일까 라고 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해시레이트가 상승이 되면 연산력이 증가가 되고 또 채굴량이 증가가 돼서 난이도가 상승이 되고 채굴 원가가 상승이 되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이 글을 쓰신 사람은 그것보다는 이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해시레이트 상승이 일어나고 연산력이 증가가 되고 또 채굴량이 증가가 돼서 그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상승이 되면서 또 채굴 원가가 당연히 또 상승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이런 논리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채굴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 해시레이트도 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이 생산 원가를 또 낮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전기료가 더 낮은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원가를 더 낮추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트코인 채굴을 또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가라는 것이 뭐 낮춘다고 해가지고 무한정 낮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원가법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있지만, 이 비트코인에는 당연히 이 생산 원가, 이 채굴 원가가 들기 때문에 그 원가 이상으로는 가격이 유지가 돼야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에 가격을 보게 되면 그때가 지금 거의 뭐 2만 달러 가까이 됐었을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이때는 버블이긴 했지만, 그렇다면은 이 2018년도에 해시레이트를 본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할지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를 한번 볼게요. 올타임으로 보면 2018년도에 해시레이트를 보시면 거의 뭐 한 10 해서 뭐 한 20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200이 넘는 뭐 거의 한 225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얼핏 봐도 거의 10배가 넘는 이 해시레이트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원가 접근법을 사용을 한다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해시레이트가 높아졌기 때문에 2018년도에 비트코인 채굴 원가랑 지금의 채굴 원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싸게 해시레이트가 낮았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채굴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이 채굴 원가 자체가 높아져서 비트코인이 무한정 떨어지면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또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을 쉽게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 주위에도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몇 있는데 비트코인을 채굴하시는 분은 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의 명당이 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첫 번째 조건이 낮은 전기료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겠죠. 통상 킬로와트당 3센트 정도의 전기료면 합리적이라고 간주가 되고 5센트가 넘어가면 비싼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는 킬로와트당 10센트 수준으로 이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는 킬로와트당 약 10센트 정도이고 또 가정용 전기료는 약 11센트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료가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지만 이 비트코인 채굴 수지 타산을 맞추기에는 높은 수준이어가지고 산업용이라 해도 지금 10센트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최소 5센트는 돼야지 채굴할 수 있는데 뭐 거의 배의 전기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장인 시기에는 긍정적인 기사들보다는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또 다른 미디어들이나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하락을 보는 관점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상승장에는 계속 상승할 것 같고 하락장에는 계속 하락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트코인 이 원가법으로 본다면은 이 비트코인이 무한정 하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에 결과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일 테지만 이 비트코인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 영상으로도 한번 느끼면서 이 장세를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